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새 차례 방중 이후 북중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국경 가까운 곳을 잇따라 시찰하고 있어서 제재 완화에 대비한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 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에는 북중 관계가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북한의 예술단이 중국을 가나보죠. 자 그렇죠. 2015년 12월 달에 평창올림픽 때도 왔었던 현송월 단장이 베이징에서 전격적으로 취소해서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2015년 이후로 처음, 사실은 예술단 공연이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북한-중국 관계, 북한-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사회주의 전통적 우호성 관계에서 인접 예술 관 교류는 이건 굉장히 우리 서방 기준으로 보면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까워졌다. 지금 저희 자막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북중 관계가 복원한 다고 하는데 사실은 2012년도에 시진핑 1차 주석이 첫 집권했을 때 상국가, 보통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일반적 외교관계로만 하지 수성은 부여하지를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그 이전, 당대당 관계로 복원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물론 지난 4월에 순타오 중국 외교부 당이 친선의 봄이라고 그래서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입니다. 태양절이라 고 하는데 북한은 해마다 그때 친선의 봄이라고 해서 축전을 여는데 북한 중국 예술단을 데리고 평양에 들어갔었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방중을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 아마 중국 측에서 북한 예술단 이 가는 거에서 베이징 공연이라든가 중국 주요 도시의 공연을 할 때 굉장히 남다른 대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 요즘 동선을 보면 북중국 경지대 시찰이 상당히 늘었다고 그럽니다. 기자 그렇죠. 사실은 6월 12일 일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후에 지난달 18일에서 다시 3차 방중을 했었죠. 그런데 첫 공개 행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북중 국경 굉장히 가까운 대북중 국경이라고 하면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른 나라들은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 중국과 중조우호협력조약을 맺을 때 사실은 우리는 국경이 필요 없다고 해서 선을 안 그어놨어요. 그렇지만 임의적으로 국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인 평안북도 신도군, 그러니까 신의주와 중국단 둥에서 이렇게 발해만으로 빠지는 섬으로 이루어진 주로 그런 북한의 행정 구역인데 거기에 있는 섬을 방문을 했고요. 또 북한의 대표적인 국경도시죠. 신의주 화장품 회사를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이야. 닌 굉장히 오래된 소형 승용차를 타고 방문을 했죠. 저런 모습들, 저런 것들이 왜 하필 양강도, 자강도도 있는데 회령이나 이런 북중 국경이 있는 대 하필 신의주하고 신도군이었냐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도군은 압록강 하구에 여러가지 섬들이 많은데 북중 합작 경제특구를 만든 게 많아요. 실용화 단계는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협 부분에 대비한 유화 제스처냐.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내가 중국의 자본 이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풀어주겠다 그런 신호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이 만남이 상당히 잦았는데 시진핑 주석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사인을 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그랬으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이 부주석일 때 북한이 고립 상황에 있을 때 중국을 북한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한중 수교를 맺고 한러 수교를 맺었을 때 북한이 굉장히 외교적 고립을 덮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때 전격적으로 당시 부주석인 시진핑 부주석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을 다독거리고 북한 위 외교정책 일대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줬는데 그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만남은 단순히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동맹국인 북한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줬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북중 관계가 이렇게 풀리면 이 광경을 보면서 상당히 불편해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달라졌다라면서 불편한 길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달가워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지금 그런데 우리 큰 틀에서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갈수록 과거에 비해서 미국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점점 미국에 대해서 맞서는 형태 같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감을 표시했다라고 볼 수 있죠. 지난달 말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주지사 유세에 가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예전과 같지 않다.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으라는 신호가 과거에는 002면 강도를 10으로 했으면 8, 9 정도가 먹혔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안 먹힌다라는 것이죠. 지금 점점 그게 중국이 미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측면은 뭐로 봐야 되냐면 남중국 문제하고도 사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조금 양보를 하면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말을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당장 트럼프 대통령 이 업적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비핵화 문제라는 것이 그리고 북한을 제재를 하면 대화 창구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이완조
짐을 나타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왕이 외교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안보리 이행 조치 좀 제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후 설명드릴 기회이 겠습니다마는 외신 보도입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이행 제재를 낮추자 라는 언론 성명 초안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포커 플레이어에 비교하면서 최고의 포커 플레 이어라고 했고 미국 언론에서도 최고의 승자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교전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종의 좀 덫에 걸리고 고립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기자 사실 어떤 비판적 시각에서 한계 있는데 꼭 외교라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내일 이면 당장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덫에 걸리면 우리도 손해입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실 이득 되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가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었고요. 비중상 지금 시기가 약간 난족이다. 곧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며칠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본 NHK는 6일쯤 갈 거라고 했는데 금요일이죠. 다가오는 금요일이 될 텐데 미 국무부가요. 기에 대해서 공식 부인도 확인도 안 하는 것, 그 즈음에 갈 가능성이 장이 크다. 어쨌든 3차 방북이 임박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부 미 회담 이후에는 비핵화 논의가 진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제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어떤 걸 얻어오려고 하는 걸까요? 기자 사실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후속회담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북은 파트너가 정해졌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인데 북한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군축이나 핵 문제 전문가인 리용호 외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 설 통전부장이 나올 것이냐. 이번에 만약에 가면 맞상대가 정해지겠죠. 측 파트너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를 정할 얘기가 일 거고 그리고 당장 지난주까지 뜨거웠던 미군 유해 송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오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운송 유해를 은 개 판문점 북측 지역에 보관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북한으로서는 체제안전보장을 어떤 걸 우리를 체제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해줄 것이냐 이런 요구들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앵커 미국에서는 언론에서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불펜 투수 없이 월드시리즈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북 특사를 임명해서 북핵 전문가를 보내야지 폼페이오가 가서는 해결될 게 없다.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사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경우는 아니었죠. 공화당 위원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에는 CIA 위 국장으로 됐다가 국무장관을 했는데 지금 미국 언론들을 보면 미 국무부 내에서 미국에요.
우선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뀌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오래 했던 관료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잦은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을 일관되게 북한 문제에 선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특사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도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외교는 계속 변할 수 있고 변수가 속출한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성적표만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 더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굉장히 외교정책론으로만 보면 객관화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손해본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북한 예술단이 방중한다고 그러죠. 지금 이 시각을 타임머신을 타고 2014년 도로 딱 돌아가면 중국하고는 굉장히 냉랭한 관계였어요. 어떤 러시아하고의 국제교류, 예술단 공연을 했는데 지금은 또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벌어졌는데 그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북한이 아마 미국의 한 전문가는 최선희 부상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아마 평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북한 외교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한 것도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핵 시간표를 빨리 앞당겨서 하는 거를 폼페이오가 연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많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두를수록 나쁘고 오래 할수록 더 좋다 이렇게 칠면조 요리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속내는 뭘까요? 기자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 11월 중간선거 앞에요. 어떤 성과를 내보려고 했는데 북한이 이렇다 할 구체화된 조치들을 실은 잘 안 내놓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세 차례 방중을 통해서 북한이 이른바 배후 세력을 좀 더 든든히 했다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 북한한테 뭘 당장 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앞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덫에 몰렸다라고 보기는 이르다라고 한 근거 중 하나는 지금 한미동맹에 있어서 기본적인 군사대비태세의 틀, 이런 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북한이 작년처럼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핵실험을 전혀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시기가 제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평가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일단 남북관계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드렸지만 남북 해상 한라인도 새로 가동이 되고 도로 점검도 들어가고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지난달에 장성급 군사회담이 고거슬러 올라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사실은 서해 NLL에서 오늘 오전에 우리 함정과 북한 함정이 연평도 인근 NLL에서 무선 교신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뭐 별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1999년도, 2001년도일 2차 연평해전. 서해교전이 연평도 인근에서 났거든요. 사실 그때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침범해 왔지만 왜 넘어오느냐, 사전에 교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 좀 아쉬움이 남죠. 그러면 희생이 좀 덜하지 않았게 느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비록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몇 차례 정기적으로 신호를 하면, 예를 들면 북측의 어선이 표류를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난선이 있다든가 서로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오늘 군사 당국 간의 실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북핵 문제 풀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인 대통령이 업무 복귀하면 폼페이오 방북도 만약에 이뤄진다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다시 한번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기자, 사실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한쪽이 안 굴러가면,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면 한쪽으로만 뱅뱅 돌겠죠. 진행이 안 되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행적으로 북한에 호의적이고 이런 부분,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던 촉진자 역할을 할 발언이 아마 내일 아침에 수석 비서관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남북 관계라든가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가능성, 시점 같은 건 우리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거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위제 조율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방북이 이뤄진다면 이번에는 어떤 물을 들고 미국으로 돌아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